들어온 친구들 카메라랑 그다음에 스피커 켜주시고요. 출석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권다빈, 권민재, 네. 김다솜, 김민정, 네. 예원, 네. 김재성, 네. 김태현, 도한나, 네. 박규리, 박상윤, 상윤이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아. 박종인, 네. 허가희, 네. 성현태, 네. 송지영, 네. 신석주, 네. 옥수정, 네. 유병곤, 윤서연, 네. 이석주, 네. 이예은, 네. 이예지, 예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이해찬, 네. 이유빈, 이창우, 네. 장혜림, 네. 조아름, 잠시만요. 변경 좀 하고. 최하준, 네. 하지호, 네. 한상준. 네. 네. 나머지 지금 출석 안 불렀던 친구들 다솜이 없어요? 태연이, 네. 규리 안 왔고, 다빈이 왔고, 석주 왔고, 유빈, 이유빈 안 왔고, 조아름, 아름이 없고. 오케이. 네, 나머지 친구들 다 저기 출석 체크되었고요. 여러분들 전자출결이나 그 핸드폰상에서 전자출결 앱 보면 4주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결석 처리되어 있을 수 있을 텐데 4주차가 지난주 우리 추석 때 벌어진 그 쉬게 돼서 공휴일이어가지고 빨간 날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체 수업은 12월 14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주차 때 거는 결석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거는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자, 아까 PDF 파일 보내드린 거는 다 받으셨죠? 네. 네. 오늘 준비해 주시고 뭐 컴퓨터 화면이나 아니면은 다른 걸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따가 좀 보도록 하겠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을 조금 나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줌 계정이 이제 저기가 그냥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중간에 끊어지는 거 없이 쭉 쓰면 돼서 여러분들 뭐 다시 지난번처럼 들락날락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다가 적당한 시간에 우리 쉬는 시간 잠깐 갖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유빈이 지금 들어왔다고? 잠시만요. 알겠어요. 이따가
체크해 놓도록 할게요. 자, 레코딩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였어요? 모드 스케일 했습니다. 그쵸?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 메이저 스케일에 의거한 모드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모드라고 하면 우리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된다고 했던 게 이걸 나타냈어요. 이걸 나타냈는데 얘가 뭐예요? 단순히 도레미파솔라시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그 조건이 달라붙죠. 얘는 메이저 스케일에 의거해서 그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를 모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항상 메이저 스케일이 됐었고, 그러면 여기까지 벌어진 거 우리 7개 모두 쭉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한번 그 순서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거 뭐예요? 모드 이름. 아이오니안, 아이오니아. 두 번째 거 도리안, 도리안. 세 번째 거 프리지안, 프리지안. 네 번째 거 리디안, 리디안. 다섯 번째 믹솔리디안, 빅솔리디안. 여섯 번째 에올리안, 에이올리안. 마지막 7번째 로크리안. 로크리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이 지어졌고 순서대로 외우면 좋다고 얘기했어요. 아돌프 리믹세러라는 그 앞글자들로 조금 외우면 연상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얘기했고, 다시 숫자와도 연결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숫자와도. 첫 번째 아이오니안을 떠올리면 1, 도리안은 2, 프리지안은 3, 4, 5, 6, 7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왜 그래요? 이게 왜 필요해요? 모드를 구할 때 어떤 조에서 빌려온 건지를 계산을 하려면 음정 관계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음과 음 사이. 그럼 이 숫자에 관련이 되어 있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니까 뭐 구할 필요 없겠지만 숫자 2는 장 2도 간격, 숫자 3은 장 3도, 숫자 4는 완전 4도, 숫자 5는 완전 4도, 완전 5도, 에이올리아는 단 6도, 로크리아는 장 7도 간격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토대로 기준음에서부터 반대로 내려가서 어떤 조성인지 구해서 그 조성에 맞는 조표를 구해 와서 스케일에다가 얹어주면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볼까요? 가장 처음에 있는 게 C죠. 그러면은 앞에 수식어는 무조건 C 뭐뭐가 되겠죠. 그쵸? 자, C, 로크리안 이렇게 되면 조표를 어떻게 붙여야 돼요? C, 로크리안. 이 스케일에다가 조표를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C, 로크리안. B 플랫 키입니다. 자, 로크리안이죠. 로크리안. 그러면 숫자 몇이에요? 7은 7이지만 장 7도 간격이에요. 그러면 로크리안이 되려면 시도레미파솔라시잖아. 그죠? 그럼 B 플랫 키일까요? 다른 키일까? D 플랫입니다. B 플랫? D 플랫입니다. 그렇죠. 나 아까 저기 D 플랫이라고 얘기한 게 내가 B 플랫으로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는데, 자, 장 7도 간격이기 때문에 아래로 장 7도 내려가면은 D 플랫과 장 7도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D 플랫에 해당하는 조성은 뭐뭐뭐뭐뭐예요. C, 미, 라, 레, 솔 5개죠. D 플랫이면 그러면 C, 미, 라, 레, 솔까지 붙여놓고 도에서부터 시작하게끔 스케일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도, 레 플랫, 미 플랫, 파, 솔 플랫, 라 플랫, 시 플랫, 도.
잘 들어보면 D 플랫 키처럼 들리겠지만 왜 다르게 들려져요? 시작하는 근음이 도기 때문에. 근음이 출발하는 근음이 도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시작하는 근음이 도였기 때문에 조표가 어떻게 붙더라도 D 플랫처럼은 들리지 않고 반음 간격이 달라진 다른 스케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드였어요. 7가지 모드 쭉 있었는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설명을 드렸고요. 얘네들을 기본 모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모드. 소위 그냥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면 메이저 스케일에서 빌려온 또 다른 7가지 스케일, 그 7개가 각각 이름이 붙어 있고 반음 간격이 다르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면 되겠고, 조금 더 나아가면 아이오니안 메이저 스케일과 똑같기 때문에 조금 배제를 해도 되고, 에이올리안 마이너 스케일과 똑같기 때문에 살짝 배제를 해도 되고, 로크리안 같은 경우 빈도수에 따라서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정도가 아주 자주 나오게 될 텐데 얘네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의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귀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숙제로 내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어디였죠? (34쪽) 있습니다. 연습 문제 9-1이랑 종합 문제였나요? 9-2랑 종합 문제였습니다. 연습 문제 9-1이 아니라 9-2. 맞아요. 연습 문제 9-2랑 종합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들 풀어온 거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1-4번에 있는 C 로크리안 같은 경우는 방금 했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쭉 그려주고 플랫 5개 시미라레 솔에 붙여주면 되겠고, 우리 그냥 말로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G 에이올리안이래요. 이건 좀 쉽죠? G 에이올리안은 뭐랑 같아요? 이거는 뭐랑 같아요? 에이올리안은 마이너랑 같죠? 마이너랑 같죠? 무슨 마이너? 내추럴 마이너. 그러면 G 에이올리안은 G 마이너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G 마이너 스케일 어떻게 돼요? G 마이너 스케일 쭉 한번 이야기해 볼 사람. G 마이너 스케일 뭐예요? 솔, 라, 시 플랫, 도, 레, 미 플랫, 파, 솔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A 플랫 리디안이래요. A 플랫 리디안. A 플랫 리디안이면 뭐예요? 일단 A 플랫부터 시작을 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리디안이면 숫자 몇이에요? 4입니다. 4죠. 완전 4도 거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럼 완전 4도 아래로 가면 누구예요? E 플랫이죠. E 플랫이 주가 되는 메이저는 E 플랫 메이저는 조표가 몇 개예요? 시, 미, 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C, B 플랫, 라 플랫 그려주면 얘가 바로 A 플랫 리디안이 되는 거예요. 방식만 알면 쉬워요. 나머지 것들도. E 플랫 도리안이래. E 플랫 도리안. E 플랫 도리안. 도리안이면 뭐예요? 숫자 2죠. 이게 장위도 위에 있는 음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장위도 아래로 가면
D 델타 할 때 D 플랫이 돼요. 그러면 D 플랫 메이저면은 시미라레 솔 시미라레 솔까지 붙여주면 얘가 바로 E 플랫 도리안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볼 수 있을 거고 오른쪽 2번 다음 모드의 이름을 구해보세요. 솔라 시 플랫 도 레 미 파 솔 뭘까요? 한번 보세요. 자, 제일 쉽게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첫 음만 보고 앞에 대문자 적어줄 수 있겠죠. 시작하는 그럼 G 뭐가 될 텐데 쭉 봤더니 얘는 뭐예요? 플랫이 몇 개예요? 무슨 조에서 빌려온 것 같아요? 딱 봐도 플랫 하나니까 F요. F에서 빌려온 거죠. 그럼 G와 F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장이도 관계에 있는 애는 숫자 2니까 누구로 생각하면 편해요? 도리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 G 도리안. 자, 두 번째 거. 뭐 조표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솔라 시, 레, 미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조표 그 플랫이 몇 개예요, 지금? 시, 미, 라, 레, 솔. 5개 붙어 있죠. 네. 수식어는 G 플랫인데 앞에 저기 그 근음은 G 플랫이 될 텐데 조표가 5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시미라레 솔. 그러면 D 플랫에서 빌려온 거네요. 그러면 G 플랫과 D 플랫의 관계는 뭐가 돼요, 지금? 완전 사도죠. 숫자 4에 해당하는 거는 리디안 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쭉 구해 보시면 돼요. 샵 붙은 거 하나만 해볼까요? 2부터 시작한대. 2부터 시작하고 저 조성이 파도 솔 붙어 있어요. 샵 3개 붙어 있네요. 그러면 샵 3개 붙어 있는 거는 A 키에서 빌려온 거죠. A 키에서 2까지는 완전 오도 거리네요. 그러면 믹솔리디안 그러니까 E 믹솔리디안이라고 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방식만 알면 여러분들 시간이 뭐 걸리는 것보다 얼마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보실 수 있겠고요. 종합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복습이라서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파생되는 순서 이름, 그 다음에 뭐 A 2번 한번 볼까요? 종합 문제 9-2번. A 리디안은 어떤 스케일에서 빌려온 거예요? A 리디안. 예찬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A 리디안. 이 메이저 스케일에서 그렇죠. 우리 배운 대로 한번 공식을 역산해서 구해보면 리디안은 숫자 몇이에요? 4입니다. 4죠. 그러면 A와 완전 사도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A와 완전 사도 관계에 있는 거면은 라솔파 미로 시작하는 메이저죠. 그러면 E에서 빌려온 조성이라고 파생된 모드라고 보시면은 되겠죠. 3번 이거 좀 쉽네요. D 에이올리안은 어떤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생된 걸까요? D 에이올리안. 바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 F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그렇죠. 왜? D 이게 6음이니까 여기서 단육도 아래로 가면 F가 시작이 되겠죠. F 메이저 7에서 빌려온 I가 될 거고 로크리안, 아이오니아 음정 순서는 여러분들 구해보면 알겠지만 그 반음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정 순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종합문제, 연습문제 풀어보라고 했던 거니까 크게 그 뭐 꽉 이거 고제로 그 과제로 해서 내야 되고 막 이런 압박감이 든다기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라고 제가 내드렸던 거니까 연습을 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좀 익혀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2페이지. 지난주에 조금 설명하다가 말았어요. 조금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항상 기본 모드는 메이저에서 빌려왔다라는 전제 조건을 항상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파생된 모드, 그러니까 변칙이 조금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어디서 파생된? 바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즈 마이너 스케일에서 파생된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재즈 마이너 스케일이 뭐냐면 우리 기본적인 스케일 네 가지가 있었죠. 메이저 있었고 마이너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내추럴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가 있었는데 요 네 가지 스케일을 제외하고 현대로 넘어온 재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쓰고자 이 멜로딕 마이너에 상행할 때 6, 7음 반음 올라갔던 것들을 배제를 하고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가는 소위 말해서 3음만 플랫이 되는 업스케일 다운스케일을 써주는 것들을 우리는 재즈 마이너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C 메이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시, 도. 자, 원래는 6, 7음이 반음이 되어야 되는데 멜로딕 마이너 상행처럼 샵이 됐어요. 반음이 올라갔어요. 반음이 올라가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랬는데 내려올 때는 사실 그대로 반대로 붙어져야 되잖아요.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반대로 여기 붙어서 내려왔어야 멜로딕 마이너가 됐는데 이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올라갔던 그대로 쓸 수 있는 스케일을 우리는 재즈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애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그 모드가 파생된 모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처음에 우리 만들어진 모드를 우리는 C 재즈 마이너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한 칸씩 옮겨 가보도록 할게요. 도를 빼서 옮겼더니 자 어쨌든 D로 시작하는 거는 맞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음이 되면서 얘가 도리안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죠. 도리안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데 이전 도리안과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졌어요? 바로 이 두 번째 음이 반음이 내려갔어요. 텐션상에서 이음, 두 번째 음은 우리 구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구음이 플랫 9이라는 또 다른 변형이 되어서 D 도리안 플랫 9이라고 붙게 돼요. 그래서 재즈 마이너에서 파생된 애는 플랫 9이 재즈 마이너에서 파생된 도리안은 함께 플랫 9이 함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책처럼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자 원래 2였는데 3음이 플랫이 됐기 때문에 근음 자체가 달라지겠죠. E 플랫 무언가가 되겠죠. 원래 E 플랫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 음으로 시작했던 애는 우리 프리지안이라고 불렀는데 도리아 그렇죠. 프리지안이라고 불렀는데 얘를 프리지안이라는 이름 대신에 E 플랫 리디안 하고 오음까지의 거리가 증이 되면서 어그멘티드라는 명칭으로 변하게 돼요. 42페이지 책 보시면 돼요. 자, C 재즈 마이너에서 D 도리안 플랫 9이 되었다가 E 플랫 리디안 어그멘티드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프리지안이 빠지고 리디안 어그멘티드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돼요. 요 그 근음에서부터 오음까지의 거리가 증이 됐기 때문에 좀 변하게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에 어그멘티드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프리지아 대신에 리디안이라는 모드로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가게 되면 F로 시작하는데 F로 시작했던 거 리디안이었잖아요. 리디안이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바로 일곱 번째 음이 플랫이 됐어요. F 리디안 플랫 7 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파솔라시 도레 미 플랫 파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
자, G로 시작하는 거는 맞아요. G로 시작하는 거는 맞고 G로 달라붙게 되면 항상 우리는 믹솔리디안이라는 애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G 믹솔리디안과 화면에 보이는 것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바로 E 플랫이 생겼어요. 이 믹솔리디안 안에서 E 플랫의 위치는 솔라시도레미 6번째이긴 하지만 우리가 놓는 텐션으로 볼 때에는 바로 13음이 돼요. 13음이 되면서 플랫 13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게 돼요. 기준이 됐던 메이저에서 나왔던 모드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하고 그것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를 보시고 달라진 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그냥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에서 나왔던 것들부터 뭐 도리안도 플랫 9이었고 얘 같은 경우도 텐션 13음이니까 플랫 13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A부터 시작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미 플랫이 생기게 되겠죠. 자, A로 시작했어요. A로 시작을 했고 원래 믹솔리디안 다음에 우리는 에이올리안이 붙을 차례인데 여기서 에이올리안의 구성음 자체가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에이올리안은 그냥 내추럴 마이너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에이올리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로 누구로 넘어가게 되냐면 로크리안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썼던 거 보면 1, 2, 3이 없었죠. 1, 2, 4, 4, 5, 6 대신에 7번째 7로 바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로크리안인 경우에는 1, 2음이 반음이에요. 원래 C도 이렇게 올라가는 스케일이기 때문에 1, 2음이 반음이 돼야 되는데 얘는 차이점이 뭐예요? 1에서 2음이 반음이 아니에요. 그냥 온음이에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크리안이라고 쓰지만 두 번째 음이 반음이 올라가서 샵2라고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로크리안이랑 똑같은데 1, 2음이 달라진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면 아 이거는 로크리안 샵2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7번까지 다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다뤄봤던 모드들은 총 6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움직임도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움직임을 더 만들게 되면 자 이렇게 순서 스케일이 될 텐데 얘는 바로 B라고 붙여놓고 얼터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게 돼요. 반음 간격을 보면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1, 2음이 반음, 그 다음에 3, 4음이 반음. 1, 2, 3, 4가 반음인 스케일은 사실 뭐 흔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얼터드, 그 얼터네이션이 된, 그러니까 변화가 막 된 변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뭐 쉬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나중에 얼터드가 붙는 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는 1, 2, 3, 4가 반음이 된 애를 우리는 얼터드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 B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B 얼터드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명칭을 붙였어요. 모든 것들이 다 C, 재즈, 마이너라는 스케일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파생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 2, 4, 4, 5, 7, 그 다음에 얼터드라고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재즈 마이너였고 두 번째 거는 플랫 9, 네 번째 거는 어그먼티드,
네 번째 거에서는 플랫 7, 다섯 번째 거에서는 플랫 13, 일곱 번째 거는 샵 2, 얼터드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는 변화된 숫자, 추가적으로 더 변화된 음을 나타내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모드 이름들, 여기서 빠져 있는 건 프리지안이 없다라는 거, 에이올리안도 없다는 거. 그래서 그냥 첫 번째 거,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얼터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얼터드라는 이름이 코드 표기할 때도 나타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코드를 표기를 할 때 괄호가 쳐져 있어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샵 11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C9 샵 11. 자, C9 샵 11은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죠. 연속 진행이긴 하지만 C 샵 11이라고 바로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9 샵 11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또 다른 경우에 C 메이저 7 샵 11 이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속 진행이 아닌 코드들 있잖아요. 이렇게 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되는 코드들, 뭐 G 플랫 13 뭐 이렇게 될 수도 G7 플랫 13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괄호가 쳐서 변화된 음이 나타나는 코드들을 부를 때도 얼터드 코드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부를 때에 부르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습관인 건데, 자, 얼터드 코드가 보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앙상블을 진행하는 리더라든지 아니면 녹음을 진행할 때 어떤 뭐 밴드 마스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터드 코드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코드들을 찾아보는 것도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상황은 대략 어느 정도 알 테니까, 상황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얼터드 코드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것들이겠구나, 변화받은 거겠구나, 뭐 플랫 5, 플랫 13 같이 있는 뭐 코드 G7 플랫 5 플랫 13 뭐 이런 코드들 이야기할 때 그냥 얼터드 코드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터드 코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변화받은 코드들, 특히 연속 진행이 아닌 추가적으로 변화된 코드들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나타내는 얼터드는 모드에서 뭐 마지막에 나타나는 얼터드일 거고, 코드가 나올 때 얼터드라는 거는 이런 그 코드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순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셔서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던 그 모드의 그 밖의 스케일, 다시 여기 재즈 마이너에서 파생된 모드들 쭉 읽어봤고요. 42페이지부터 쭉 한번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2페이지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순서대로 쭉 넘어왔고 43페이지로 가봤더니 이제 첫 음과 그 반음 간의 관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파생되는지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 건 재즈 마이너, 두 번째 거는 도리아 플랫 9, 세 번째 거는 리디아 오그먼티드, 그다음 네 번째 거는 리디안 플랫 7, 다섯 번째는 믹솔리디안 플랫 13, 여섯 번째는 로크리안 샵2, 일곱 번째가 얼터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줬고, 체크 1 보면 다음 7가지 모드를 재즈 마이너에서 파생되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했었죠, 우리. 첫 번째가 재즈 마이너, 두 번째 당연히 도리안 플랫 9이 될 거고, 세 번째 뭐가 될까요? 프리지안 찾으면 안 돼요. 리디안 어그멘티드가 될 거고, 네 번째 리디안 플랫 7이 되고, 다섯 번째 믹솔리디안 플랫 13, 여섯 번째 에이올리안 찾으면 안 되죠. 여섯 번째는 바로 뭘 찾아야 될까요? 이 로크리안 샵2, 그다음에 일곱 번째 얼터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 했던 거, G 도리안 플랫 9은 어떤 재즈 마이너 스케일에서 파생된 걸까요? G 도리안 플랫 9.
일단 뭐예요? G 도리안 플랫 라인이면은 도부터 시작하는 스케일이겠죠. 솔부터 G부터 라시도 레미 파솔. 원래 도리안이면은 뭐예요? G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G 도리안이면은 G가 두 번째로 되는 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F 키에서 빌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F 키에서 빌려왔으면 우리는 B 플랫 하나만 붙여놨으면 됐었어요. 근데 G 도리안 플랫 라인이면은 9번째 음을 반음 내려주세요 라는 말과도 동일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솔, 라플레, 시플랫, 도, 레미, 파, 솔 되어 있는 건데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바로 F 재즈 마이너에서 빌려온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죠. 4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44페이지도 지금 이제 그 반음 순서가 달라진 것들을 여기다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주기적으로 설명드렸던 게 재즈 마이너, 도리아, 플랫 라인 그 순서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면 반음 간의 관계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와 있는 것들 뭐 보다 보면 이제 44페이지 하단은 E 플랫 리디안에서 E 플랫 리디안 플랫 세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기본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에서 빌려온 거에서 재즈 마이너에서 빌려온 것과 뭐가 다른지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진 점만 추가를 해줘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E 플랫 리디안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플랫 세븐을 해주게 되면은 달라진 모드를 또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얼터드 스케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45페이지에 있는 얼터드 스케일. 자, 도, 레, 플랫, 미, 플랫, 파, 플랫, 라, 플랫, 시, 플랫, 도. 얘네들이 왜 얼터드라고 부르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자, 9음, 11음, 13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텐션상으로 봤을 때 9, 11, 13이 될 텐데 요 플랫으로 쓰였던 애들이 만약에 이명동음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자, 9음에 플랫이 붙은 거니까 플랫 9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미 플랫은 뭐와 같아요? 바로 D 샵과도 같기 때문에 샵 9이라는 이름도 될 수 있어요. 파에 대한 플랫은 뭐예요? 얘는 그냥 미가 되겠죠. 이명동음으로 되게 되면. 3음이 됐네요. 그러면 솔 플랫은 파샵이 됐는데 그러면 얘가 바로 샵 11이 되네요. 라 플랫 같은 경우는 플랫 13이 되는 거고 C 플랫은 플랫 7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자 이거 보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코드상에서 플랫 9, 샵 9, 샵 11, 플랫 13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통칭해서 얼터드 코드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얼터드라는 얘기가 모드에서 발생된 것과 또 이제 비교를 한다면 모드에서는 펼쳐진 애들을 가지고 우리 얼터드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코드에서는 수직적으로 포함이 된 애들을 가지고 우리 얼터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이를 위해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이명동음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을 거예요. 체크 1번,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냥 과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꼭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풀어보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책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할게요. 책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안 나가셔도 돼요. 끊어지는 거 아니니까 다시 나가실 필요는 없고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출석 안 한 친구들 있나요? 있으면은 채팅 남겨주세요.
자, 다들 모여보도록 할게요. 화면 앞에 온 친구들 카메라 좀 다 올려주시고요. 이번 학기 때 음악 분석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곡들을 고르고 있는데,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악보를 보고 음악을 듣고 또 악보를 보면서 어떤 구성이고 어떤 방식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방법들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형식이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이 곡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형식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어서 편곡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크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눌 수 있는 형식들을 보면 장르에 상관없이 인트로, 벌스, 원 혹은 뭐 2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프리, 코러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코러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인터루드 될 수 있을 거고, 다시 세컨 버스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세컨 프리코러스가 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코러스 혹은 브릿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코러스가 될 거고, 마지막에 아우트로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곡은요 인트로에서부터 코러스까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눠져서 편곡이 돼서 사용이 됐던 애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발전이 돼서 편곡됐고 어떤 형식으로 비슷하면서도 발전을 이루어 갔는지 알아보는 아주 좋은 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편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카메라 켜진 친구들 몇 안 돼요 지금. 조금만 더 아이들 다 좀 학생들 우리 켜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계속 적극적으로 뭐 수업에 참여하는 거를 제가 본다기보다 어떻게 받아들여 가고 있는지 조금 그냥 반응을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모습이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부탁을 좀 드리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느끼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방법밖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끼리 학생들끼리의 어떤 변별력을 또 기르기 위해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 방법들도 제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나눠지는 애들을 잘 봤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달라졌고 어떤 식으로 공통적으로 발전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남아있는 우리 수업 시간 동안 남은 이제 학기 동안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곡들을 위주로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우리 악보 한번 보면 여러분들 뭐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멜로디와 피아노 반주가 되어 있는 3단 악보고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원작자, 작가, 그 다음에 템포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이것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장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겠죠. 4분의 4박자의 템포 67의 곡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대략적으로 곡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그 다음에 어떤 조성인지, 지금 C 메이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C 메이저에서 D 플랫 키로 아마 전조가 되는 그 부분을 정보를 악보상에 주고 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쭉 보다 보면 처음에 우리 다 알겠지만 노래 없이 반주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인트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인트로 부분만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네 마디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네 마디로 이루어진 동안 조성의 몇 도로 시작했어요? 몇 도로 시작한 것 같아? 지금 나와 있는 거 예원이 이거 몇 도로 시작한 것 같아요? C키인데 F로 시작했어. 그럼 몇 도예요? 4도요. 4도죠. 맞아요. 잘 맞췄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도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게 1도로 시작해야 보편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작할 때 가장 대리로 많이 쓸 수 있는 코드 중에 하나가 1도 대신에 바로 4도예요. 4도인데 경우에 따라서 4도 뭐 메이저 7이 될 때도 있을 거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뿌리는 4도로 대신해서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4도 메이저 7을 쓰는 경우는 1도의 3음이 미잖아요. 도미 솔 할 때 이 미잖아요. 이 미음을 주로 쓰게 되면서 미음이 4도 메이저 7의 7음이 되는데 얘를 탑에다 놓고 4도로 반주를 쓰게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이 대리 코드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시작할 때 1도로 시작한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들 4도일 확률을 의심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1도는 아닌 것 같은데 코드를 확인해 봤더니 이거 4도구나 라고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좋고 지금 C키기 때문에 그죠? C키기 때문에 다이아토닉 내에서라면 샵이나 플랫이 붙은 애들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곡이라는 게 그럴 수만은 없죠. 보다 보니 샵 붙은 것도 있고 변화된 음들이 나오는 것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얘네들이 지금 누구예요? 넌다이아토닉 코드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조성, 그러니까 내가 큰 조성 안에서 벌어지는 애들 중에 얘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아토닉으로 나오지 못하는 애들인데 나왔다는 거는 얘네들은 넌다이아토닉이라는 애들이 될 거고 나중에는 이 넌다이아토닉이 나오게 된 경위를 또 찾아보게 될 텐데 일단은 여기 넌다이아토닉이 등장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지금 같은 경우 뭐 F, C, on E, 그다음에 뭐 A-7 다 뭐 그냥 조성 안에 있는 애들이죠. 그런데 F#-7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F#-7, 플랫 5, 그리고 B7. 여기도 막 샵이 나오고 B7, 샵9, 그리고 E-7, 뭐 A-7 이런 식으로 또 쭉 진행을 하면서 나오다가 인트로에서 D 플랫 메이저 7이라는 또 다른 넌다이아토닉 코드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코드와 코드 사이에 넌다이아토닉 코드들이 잠깐씩 등장하면서 화성감을 이루어주고 있구나라고 되어 있고 악보를 보면 피아노 반주로 되어 있는 거에 탑 라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느낄 수 있겠지만 인트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멜로디 라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트로 멜로디 라인을 반드시 피아노만 연주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어떤 악기가 줄을 잃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왔던 악기 뭐뭐뭐인 것 같아요? 건반 있었고 건반이 예찬이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안 들렸던 것 같은데 뭐뭐뭐 들렸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그 스트링도 들렸던 것 같고 그렇죠. 스트링도 들렸었고 뭔가 꽉 찬 느낌의 소리가 싹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은 표현이었잖아요. 자, 건반은 어쿠스틱 피아노였을까요? 아니면은 EP 계열이었을까요? 인터넷이 가끔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있는데 나가지 말고 기다리면은 다시 돌아와지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시고요. 건반 같은 경우는 EP였어요? 아니면은 뭐 어쿠스틱 피아노였어요? 이런 것도 비교해서 들어보면 좋았을 텐데 현재 여기서 들렸던 소리는 EP였어요. 일렉트릭 피아노 그 사운드였고 현악기들 나왔었고 그 다음에 드럼, 베이스,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리들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인트로만 좀 들어볼까요?
자, 베이스 기타랑 드럼이 쓰이긴 했지만 드럼이 세트가 쓰인 건 아니고 심벌이 효과음처럼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멜로디 라인을 누가 맨 처음에 따라와요? 건반이 연주를 하다가 스트링에 퍼스트 바이올린이 받아서 멜로디를 연주를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건반으로 멜로디를 넘겨줘요. 이 짧은 네 마디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트로를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인트로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벌스로 갈 텐데 벌스로 가면서 나머지 악기들은 싹 빠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인트로는 인트로에서 왜 이렇게 악기가 확 많이 나오지? 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인트로로 느끼다 보면 인트로에서는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곡에 들어가는 모든 악기들이 한 번씩 다 출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랬다가 벌스에서 싹 빠질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인트로에서 등장했던 악기들을 벌스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언젠가 나오겠구나라고 예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미리 귀에 기대감을 조금 주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바로 벌스 1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어떤 악기만 여기서 포지셔닝이 되냐면 바로 건반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건반만 들어가게 되는데 앞부분만 살짝 들어보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자 별다를 거 없어 사는 게 그렇잖아 언제나처럼 우린 늘 혼자였잖아 생각보다 자, 처음에 나왔던 8마디 그리고 반복되면서 세컨 버스가 나오면서 또 다른 8마디가 나오게 돼요. 처음 나왔던 8마디에는 건반만 등장했기 때문에 이때 건반의 움직임은 조금 더 수평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서포트해주는 악기가 건반 하나이기 때문에 건반으로서 화성을 보필해줄 수 있는 리듬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와 노래 사이에 중간중간에 들리게끔 연주가 되려면 펼쳐진 화음들, 악보 보면 알겠지만 5, 6, 7마디 같은 곳에 16분음표 으따디다, 따, 으따디다다, 담, 딴, 띠단, 따라단 꾸밈음도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더 건반을 멜로디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컨 버스로 나오게 되면서 건반의 사용은 비슷하지만 리듬이 살짝 줄어든 느낌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악기들이 순차적으로 추가하게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벌스 1, 벌스 2로 갈 때 같은 멜로디, 같은 코드 진행이지만 악기를 다르게 씀으로써 지루한 느낌을 주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효과를 여기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앞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나중에 비교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코드를 보면은 이제 5마디 처음 노래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C, F 마이너, C. 그러니까 C, F 마이너 on C 그 다음에 다시 또 C로 바뀌죠. 도수로 보게 되면은 1도로 시작했던 곡이 4도 마이너가 됐다가 다시 1도로 가요. 자, 이건 하나의 어떤 코드 진행 중에 하나인데 1도, 4도 마이너, 1도로 진행하는 자, 4도 마이너가 생기면서 A에 플랫이 붙는 코드가 아마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넌다이아토닉이죠. 넌다이아토닉의 등장을 노래 처음부터 바로 보여주고 있구나. 인트로, 다시 벌스 1에서 가장 많이 쓰는 코드 진행 중에 하나예요. 1도, 4도 마이너, 1도. 요거는 다른 곡에서도 이런 그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채택을 해서 약간 이질감을 주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는 그 코드 진행이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벌스 1이 몇 마디였을까요? 상윤이 벌스 1 몇 마디였어요? 벌스 원이 8마디입니다. 그렇죠. 인트로 4마디, 벌스 1 8마디. 그럼 세컨 벌스도 몇 마디일 확률이 커요? 8마디 확률이 그렇죠. 큽니다. 8마디일 확률이 크겠죠. 악보를 뒤로 넘겨서 한번 보다 보면 패턴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 8마디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되어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벌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자. 별다를 거 없어 사는 게 그렇잖아. 언제나처럼 우린 늘 혼자였잖아. 8마디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거. 보다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 사는 게 내게 지금보다 한절이며 널 기다린 하루보다 어쩌면 언제인데 더 변할 테니까. 자, 여기까지였는데 벌스 1 8마디, 벌스 2 8마디가 맞아요. 그런데 벌스 1에 나왔던 8마디 패턴이 그대로 여기 등장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반 4마디만 같고 후반 4마디는 달라지네요. 왜 그럴까요? 얘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코러스로 가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두 개가 같았다라고 하면 프리코러스라는 파트를 통해서 빌드업을 조금 더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은 이게 없어요. 그렇기에 세컨 벌스의 후반부를 코러스로 잘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 차이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악보만으로 한번 볼까요? 2페이지 하단을 보면 1페이지와 2페이지 피아노 반주를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때 나왔던 패턴이 2페이지 코러스가 나오게 되면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조금 더 수직적으로 바뀌게 돼요. 으따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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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졌던 게 수직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더 리듬적으로 빰, 빰, 빠빰, 빰. 건반이 화성을 논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비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악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악기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첨가가 되는데 굳이 건반에서 바쁘게 펼쳐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게 과연 이 곡에서만 그럴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쭉 들어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곡을 들어보고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지금 보면 인트로부터 코러스까지 벌어졌던 내용들이 인터루드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형식으로 어떻게 발전 진행됐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통점도 찾아보고 다른 점도 한번 찾아보세요. 감상문처럼 쓰셔도 괜찮아요. 한 페이지 정도, 한두 페이지 정도 안에서 그냥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페이지라고 해서 페이지 하나에 놓고 뭐 너무 절반 정도만 사용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트로, 벌스, 코러스에서 나타냈던 그 방법들이 인터루드, 그 다음 세컨 벌스, 다시 그 다음에 세컨 코러스 다시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통점은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트로, 인터루드, 아우트로가 하나의 군으로 묶일 수 있겠죠. 벌스 1, 그 다음에 뭐 벌스 2, 브릿지 뭐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 코러스, 두 번째 코러스, 뭐 전조된 코러스 세 개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달라졌지만 공통점 차이점을 찾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수평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형식별로 이렇게 나눠서 써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고 한두 페이지 정도로 여러분들의 느낀 점을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찾아보면 음악들은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악보를 뽑아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표시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출은 저희 뭐 사이버 캠퍼스 혹은 아니면 뭐 이메일로 제가 받던지 카톡으로 받던지 할 테니까 그거는 그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서 사진이라든지 파일로 찍어서 보낼 준비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제가 받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해온 것들 보고 이어서 이야기해보고 책도 진도를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비교해보고 여기 이제 다이아토닉 코드, 넌 다이아토닉 코드를 나가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 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 분석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 교수님, 네. 그 질문은 아니고 네. 그 재즈 마이너에서 쓸 수 있는 그 모드 배웠잖아요. 예. 혹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할 건데 이게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뭐냐면 코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로 주어지는 거예요. 풀려 있는 게 아니고 코드로 나올 거예요. 어떤 곡들을 보다 보면 무슨 뭐 만약 예를 들어서 G 메이저 7, 플랫 5, 플랫 13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코드에서 쓸 수 있는 라인들이 있을 텐데 그게 재즈 마이너에서 발생되는 모드 중에 하나로 나올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코드일수록 복잡하게 보이는 코드일수록 재즈 마이너에서 나왔던 모드들과 겹쳐져요. 그 얘기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코드와 모드와의 상관관계. 미리 좀 읽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교수님 혹시 그 과제에 대한 게 단톡방에 이렇게 올라오나요?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다 알지 않을까? 네, 수업에 참여했던 알겠습니다. 친구들은 네. 네, 따로 제가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